학교 여신이 극강갭으로 내 옆자리에 앉는 기분이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수업에 집중하던 애가 갑자기 나를 껴안고 키스하는 바람에 전교 남학생 30억 명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지. 그런데 정작 여신님은 얼굴에 꽃이 핀 듯 싱글벙글. 뭐가 그렇게 좋을까? 바로 내 품에 안겨있으니 그렇지. 강목신, 드디어 널 찾았다. 알고 보니 학교 여신도 나랑 같이 회귀한 거였어. 전생에 3년 동안 짝사랑했지만 자존감이 낮아서 일기장에만 끄적였지. 그러다 몇 년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용기를 내서 고백하려던 찰나에 트럭이 냅다 돌진하는 걸 봤어. 눈이 뒤집혀서 냅다 밀쳤지만 정작 내가 깔렸지. 장례식에서 그 애는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은인의 가족을 평생 모시겠다고 맹세했어. 그런데 유품 정리하다가 자길 구한 사람이 고등학교 짝꿍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바래다 못해 누렇게 뜬 일기장을 부여잡고 엉엉 울더라. 알고 보니 이 숙맥이 날 그렇게 오래 짝사랑했다니. 찌질이 같으니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내가 먼저 들이댈 거야. 그렇게 걔는 내 침대에서 밤새도록 울었대.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귓가에 익숙한 강의 소리가 들려왔어. 눈을 비비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옆을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지. 순간 걔의 눈이 핑 돌더니 망설임 없이 내 품에 뛰어들었어. 그때 난 완전히 굳어버렸지? 왜 바로 전까지만 해도 트럭에 치였는데 지금은 1학년 때로 돌아온 거지? 게다가 심청현은 또 뭔데?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담임쌤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 강목신. 수업 시간에 조는 것도 모자라서 옆자리 애까지 건드려 반 아이들도 칼날 같은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지? 강목신, 훤칠한 얼굴만 믿고 순진한 척하더니 감히 우리들의 여신 심청현을 건드려? 아주 간땡이가 부었어. 폼 잡지 말고 당장 놔. 안 그럼 내가 뺏는다. 젠장,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얼른 심청현을 떼어내며 해명했지. 오해야. 청현이가 먼저 껴안았어. 그러자 심청현은 감격에 겨운 듯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너 심청현까지 울려? 당장 복도 나가서 30분 동안 손들고 서 있어. 억울해 죽겠네.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하지만 살벌한 아이들의 눈빛에 어쩔 수 없이 복도로 나갔지. 바로 그때 심청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잠깐만요, 쌤. 오해예요. 아까 일은 강목신이랑 상관없어요. 제가 먼저 껴안은 거예요. 교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 학교 여신이 강목신을 먼저 껴안았다고? 그럴 리가 없어. 담임쌤도 당연히 안 믿었지. 심청현, 강목신 감싸주려고 그러는 거 다 알아. 솔직하게 말해. 쌤이 도와줄게. 심청현은 태연하게 말했어. 악몽을 꿔서 깜짝 놀라 깬 거예요. 강목신 잘못은 없어요. 그제야 아이들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 거봐, 강목신이 그럴 깡이 있을 리가 없지. 역시 여신님이 악몽 때문에 아무나 붙잡고 껴안은 거였어. 담임쌤의 얼굴도 부드러워졌어. 다행이네. 자리에 앉아 소란이 잦아들고 수업은 다시 시작됐어. 심청현은 옆자리에 앉아 턱을 괜 채 나를 빤히 바라봤지. 전생에는 왜 강목신의 잘생김을 몰랐을까? 다행히 신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앞으로 논팽이처럼 놀면서 실컷 꼬셔봐야지. 생각만 해도 볼이 발그레해졌어. 하지만 나는 등골이 오싹했지. 뒤돌아보니 학교 여신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어. 쭈뼛쭈뼛하며 물었지. 내 얼굴에 뭐 묻었어. 그 순간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교탁에서 울려 퍼졌어. 강목신. 또 뭐 하려는 수작이야. 채 말도 꺼내기 전에 질투에 눈이 먼 옆반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 SM. 아까부터 강목신이 심청현을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또 시작이네. 있는 힘껏 해명했지만 쌤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 이를 뿌득뿌득 갈며 그 자식 째려봤지? 그때 심청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어. 마치 방금 전까지
나를 빤히 쳐다보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순간 헛것을 본 건가 싶었지. 하지만 심청현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어. 회귀는 했지만 티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자기 이미지는 철벽녀거든. 갑자기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애들이 놀라서 도망갈지도 몰라. 어쨌든 고기는 냄비 안에 있으니 천천히 음미하면 돼. 하지만 논팽이 기질을 숨길 수 없었던 심청현은 틈만 나면 몰래 나를 훔쳐봤어. 마치 아이돌 덕질하는 기분이었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어. 보면 볼수록 더 좋아. 어떻게? 아, 뽀얀 피부, 말랑말랑해 보여. 꼬집고 싶어. 완전 순둥이 스타일이야. 놀려주고 싶어 죽겠네. 누가 알았겠어. 전생에 빙산 여제였던 내가 이렇게 남자 홀리게 될 줄이야. 심청현은 눈 호강 실컷 하고 있었지만 나는 죽을 맛이었어. 아까부터 자꾸 등골이 서늘한 거야? 하지만 고개를 돌릴 때마다 심청현은 잽싸게 시선을 피하고 철벽녀 모드로 돌아갔지. 몇 번이나 반복되자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쪽지를 써서 건넸어. 도대체 왜 그래? 차가운 표정으로 쪽지를 흘끗 보더니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있었어. 잠시 후 쪽지를 다시 밀어왔는데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수업 시간에는 쪽지 금지. 쪽지를 보고 어이가 없었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척해도 속으로는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심청현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 아, 진짜. 녹아내리잖아. 얘가 날 오빠라고 불렀어. 드디어 수업이 끝나고 짐을 챙겨 복도로 나가 심호흡을 했지. 그러자 절친 허봉이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어. 야, 강목신. 내가 진짜 짱이다. 여신 심청현을 꼬시다니 어이없는 표정으로 쏘아봤지. 내가 먼저 꼬신 게 아니라 걔가 먼저 꼬셨다고 하면 믿겠냐. 녀석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어. 괜찮아. 여신한테 차이는 건 흔한 일이니까. 차라리 임목교 똥개 노릇하는 것보단 낫잖아. 그 이름을 듣자 멍해졌어.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시절에 흑역사가 하나 있었지. 바로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 강목신, 이위랑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내가 사다 줘에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에 짜증이 확 솟구쳤지. 전생에 나라면 좋다고 냅다 달려갔겠지만 지금은 정중하고 깔끔하게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어. 아프면 내가 사다 먹어. 임목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 설마 자기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필사적으로 가련한 척 연기하며 이를 악물고 말했어. 강목신, 지금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다 주면 오늘 점심 같이 먹어줄게. 말끝마다 뿌듯한 표정을 지었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무조건 내 말을 따랐거든. 이번에도 당연히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쏘아봤어. 지갑은 장식으로 들고 다니냐? 내 돈으로 밥 먹게. 임목교는 벙찐 표정을 지었지.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냈어. 그러다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쏘아붙였어. 내가 지금 안 사다 주면 평생 내 손잡을 생각도 하지 마. 말끝마다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지. 그걸 보고 코웃음을 쳤어. 걱정 마에 안 잡을 거니까. 속으로는 비웃었지. 어렵게 회귀했는데 더러운 남자 손이나 씻고 다니는 애한테 내 소중한 첫 뽀뽀를 더럽힐 수는 없지. 옆에 있던 이위도 발끈했어. 강목신, 말고 못 알아듣냐? 자오가 내가 아이스크림 안 사다 주면 평생 손도 안 잡을 거라고 하잖아.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복도에 있던 애들의 시선이 쏠렸지. 바로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걔는 당연히 알아듣지. 너희 둘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겠지? 강목신이 안 간다고 했으면 그냥 좀 가. 꼴싸납게 왜 자꾸 들러붙어. 심청현은 성큼성큼 다가와 자오를 쏘아봤지. 여왕님이 납신 줄 알았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든 사람의 심장을 짓밟은 듯했지. 주변에 있던 애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 설마 여신님이 강목신을 감싸는 거야? 그때 심청현은 차가운 표정으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 내 남자를 건드려? 아주 그냥 죽여버릴까? 심청현이 나타나자 임목교는 당황했어. 심청현 앞에서는 얼굴, 집안,
인기 그 어느 것도 내세울 게 없거든. 하지만 지금 복도에 있는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 질 수 없었어. 눈을 부릅뜨고 심청현을 쏘아봤지. 내가 강목신이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끼어들어요? 심청현은 내 옆으로 다가가 태연하게 대꾸해서 나는 개짝꿍이고 너는 뭔데? 임목교는 벙쪘어. 자기가 강목신의 똥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쏘아붙였어. 저는 개 베프예요. 손도 잡는 베프, 심청현한테 이기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심청현은 차갑게 비웃었어. 베프. 겨우 손잡는 정도? 개를 셔틀로 부려먹으면서 그 말에 임목교는 얼굴을 붉혔지. 심청현은 신경도 쓰지 않고 나를 돌아보며 말했어. 잘 봐둬. 남 등쳐먹는 애들이랑은 상종도 하지 마. 말을 마치고 잠시 멈칫하더니 뭔가 생각났다는 듯 부드럽게 덧붙였어. 이 만약 진짜로 손잡고 싶은 애가 있으면 나랑 잡아. 셔틀 안 시켜줄게. 공짜로.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벙쪘지. 여신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모두 충격에 휩싸였어. 그러더니 내 손을 잡는 거야? 그때 나는 멍해 있었지? 차가운 손에서 전해지는 감촉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는 듯했어. 그러자 학교 여신이 평범한 말투로 말했어. 곧 수업 시작하겠다. 가자. 그렇게 나는 심청현에게 손을 잡힌 채 교실로 끌려갔지. 복도에 있던 남학생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절망적인 비명을 내지르며 교실로 돌아갔어. 교실에 돌아와 자리에 앉자 심청현을 힐끔 보며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봤지. 대체 이게 무슨 전개지? 전생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당황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심청현이 냉담한 어조로 말했어. 오해하지 마. 그냥 제가 꼴 보기 싫어서 그랬을 뿐이야. 손잡는 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추포를 쏘아 올리고 있었지. 예스. 짝꿍이랑 손잡았다. 강목신의 생애 첫 손잡기는 이제 내 거다. 전생에 내가 쓴 일기 보니까 첫 뽀뽀는 졸업 2주 전에 했더라. 퇴, 녹차 임목교, 걸레짝퉁 허이허이의 생각에 잠긴 심청현이 갑자기 물었어. 뭐 더 궁금한 거 있어? 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 수업 시작했는데 그러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기 오른손을 바라봤지. 수업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학교 여신한테 잡혀 있었거든. 심청현은 그제야 손을 놓고 태연하게 말했어. 아, 깜빡했네.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워하고 있었지. 들켰네. 조금만 더 잡고 있고 싶었는데 자유로워진 오른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야회는 되지 않겠지만 웬만하면 죽고 싶진 않거든. 마침 담임쌤이 복도에서 순찰 돌고 있었거든.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거야. 예의상 쪽지를 써서 건넸어. 고마워. 심청현은 쪽지를 흘끗 보더니 태연하게 대꾸했어. 어떻게 고마워할 건데? 벙쪘지?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인데 이 짝꿍은 왜 이렇게 빡세게 나오는 거야? 속으로 투덜거렸어. 내가 어떻게 고마워해야 하냐고? 전생에 목숨까지 바쳤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보냐?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쪽지를 썼어. 뭐 해줄까? 그러자 심청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잽싸게 글자를 써서 쪽지를 밀어왔어. 오빠라고 불러봐. 쪽지를 보고 살해들 뻔했어. 기침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 학교 여신을 힐끔 봤지. 그때도 쌤은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역사를 강의하고 있었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지. 저 냉랭한 여신님이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을 줄이야. 다시 쪽지를 써서 보냈어. 안 돼. 다른 걸로 해. 심청현은 쪽지를 흘끗 보더니 잽싸게 글자를 써서 밀어왔어. 그럼 오늘 점심은 나랑 같이 먹어.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쪽지를 바라봤지. 완전히 낚였다는 느낌이 들었어. 동시에 심청현은 옆에서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외쳤지. 애송아, 누나가 만만하냐? 힘들게 수업이 끝나고 허봉이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 야, 강목신. 오늘 제대로 잭팟 터졌네. 여신님이랑 껴안고 손까지 잡다니. 게다가 밥까지 같이 먹으면 빼박 사귀는 거 아니냐? 축하하는 의미로 내가 쏜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
심청현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지. 밥 먹으러 가자. 세 글자였지만 폭탄처럼 강력했어. 나는 허봉을 가리키며 말했어. 허봉이가 쏜대. 심청현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허봉을 쏘아봤어. 내가 쏜다고.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변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 허봉은 눈치 없이 계속 고개를 끄덕였지. 짝사랑하는 학교 여신이랑 밥 먹을 기회라니.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지. 하지만 말을 꺼내자마자 굳어버렸어. 심청현의 싸늘한 눈빛을 봤거든. 허봉은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그게 싸요. 말아요. 심청현은 태연하게 대꾸했어. 내가 쏠 필요 없어. 애기야 가자.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튀는 허봉을 째려봤지. 심청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가시죠. 침을 꿀꺽 삼켰어. 계단 코너를 돌 때 허봉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어. 설마 진짜 사귀는 건 아니겠지. 점심시간 구내 식당은 발 디딜 틈도 없었어. 게다가 걸어가는 내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눈으로 칼 맞았는지 셀 수도 없었지. 심청현도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 쟤도 나랑 단둘이 밥 먹고 싶었던 거겠지? 학교 밖에서 먹을까요? 고개를 끄덕였어. 속으로는 여전히 똥 씹은 표정이었지만 내가 살짝 풀이 죽어있는 걸 눈치챘는지 심청현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 왜 그래? 손이라도 잡아줄까?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마구 저었지. 아니, 환생 첫날부터 질투에 눈먼 남학생들한테 맞아 죽고 싶진 않았거든. 거기까지 생각하고 바로 냅다 뛰어서 학교 정문으로 향했어. 심청현은 살짝 입술을 삐죽 내밀고 아쉬워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지. 놀리는 재미가 쏠쏠하네. 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서자 묘한 압박감이 온몸을 짓눌렀어. 일주일에 용돈만 5,000원 받는 가난한 고딩한테 주말 빼면 하루에 3,000원밖에 쓸 돈이 없거든. 겨우 빈 테이블 하나를 찾아 자리에 앉았어. 심청현은 양고기 스테이크 정식을 시켰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나는 토마토 달걀 덮밥을 시켰지. 그걸 본 심청현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 편식하세요. 고기는 안 드시나 봐요. 한숨을 내쉬었지. 아니, 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속으로는 억울해 죽는 줄 알았어. 비싼 거 알레르기겠지. 심청현은 당연히 안 믿는 눈치였어. 바로 소고기 스테이크 정식을 하나 더 시켰지. 고기 많이 드세요? 한창 클 나이니까 이 속으로는 나중에 내 남편 될 몸인데 튼튼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완전 어이없었지? 지 돈도 아니면서. 진짜 아깝지도 않나? 심청현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태연하게 말했어. 일주일 용돈 반 넘게 임목교한테 쏟아부었죠. 물 마시다가 살에 들렸잖아. 방금 마신 매실차가 목에 걸려 죽을 뻔했어. 어떻게 알았어? 심청현은 속으로 내 일기장에 다 써있거든. 이라고 외쳤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어. 학교에 소문 다 났던데 털썩 책상에 머리를 박았어. 쪽팔려. 내 흑역사가 온 학교에 퍼졌다고? 왜 이렇게 된 거야? 넋이 나가 있는 날 보면서 심청현은 아직도 임목교한테 미련이 남은 줄 알았나 봐. 가느다란 눈썹을 꿈틀거렸어. 안 그래도 겨우 되찾은 내 남잔데 딴 년한테 뺏길 수는 없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훈계하기 시작했어. 남자 나이에는 다 그런 풋사랑 한 번쯤은 하는 거죠. 하지만 남자라면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듣다 보니 점점 묘해지는 기분이었어. 뭔가 이상해. 내 표정을 보더니 심청현은 내가 삐딱하게 나오는 줄 알았나 봐.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 왜, 억울해요. 자기가 엄청 똑똑해서 남한테 쉽게 안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코웃음을 쳤지. 내가 누구냐. 30년 넘게 산 베테랑 환생너다. 18살짜리 몸에 30대 영혼이 들어있는데 조그만 여신 따위가 감히 날 훈계해? 어이가 없네. 채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심청현이 먼저 선수 쳤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임목교가 오빠라고 한 번 부르니까 용돈 다 털어서 아이돌 음반 사다 바쳤죠. 작년 겨울에는 우리 오빠 한마디에 닭벼슬에 피가 솟구쳐서 보름 동안 매일 아침 셔틀했잖아. 올해 신정에는 나 손잡아줄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한마디에 2달치 용돈 갖다 바치고 겨우 고마워 한마디 들었잖아. 웃음도 안 쉬고 내 셔틀 역사를 줄줄 읊은 쟤 보면서 넋이 나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거의 다 잊고 있었는데. 심청년이 쏘아봤어. 인정, 털썩 주저앉았지. 인정. 완전 인정. 쪽팔려서 다신 흑역사 떠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쏘아봤지? 근데 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심청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 학교에 소문 다 났던데 또 책상에 머리를 박았지? 망할 놈의 세상. 2번 죽이는구나. 풀이 죽어있는 날 보면서 심청년은 살짝 미소를 지었어.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지?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한테 쉽게 속고 다니지 마. 그런 푼수 같은 여자애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네, 심청년은 내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밥을 먹으면서 계속 훈수를 뒀어. 남자 나이에는 공부에 집중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우선이에요. 건성으로 대꾸했지? 네, 그러시겠죠. 심청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말을 이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임목교가 찾아오면 상대도 하지 말아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지? 쟤는 또 뭐라고 하려나. 심청년은 말을 이었어. 다른 여자애들이 찝적대면 알아서 잘 쳐내고 또 고개를 끄덕였지? 문제없어요. 심청년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 혹시라도 반이나 학년에 자길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으면 바로 나한테 보고하고. 듣다 보니 점점 묘해지는 기분이었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심청년을 빤히 쳐다봤지. 딴 애들이 날 좋아하는 걸 왜 너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게다가 딴 애들은 나랑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면서 왜 너는 되는데? 심청년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 나는 반장이니까 반 애들 학습 분위기 망치는 애들 감시할 의무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밥 먹는 건 다른 문제지. 우리는 짝꿍이잖아. 짝꿍끼리 밥 먹는 게 뭐 어때서? 어이가 없어서 심청년을 빤히 쳐다봤지? 심청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조금도 거짓말하는 기색이 없었어. 결국 나는 제 말이 맞는 강목신, 200점. 그 말을 끝내자 아이들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나는 어리둥절했지? 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심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뺏어갔잖아.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심청년을 바라봤다가 다시 나를 쳐다봤지? 학교에서 유명한 철벽녀 심청년이 왜 저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 심청년은 공부도 잘해서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항상 혼자였어. 자기 공부에만 집중했지? 지금까지 심청년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모르는 거 물어보는 애들도 많았지만 쳐다도 안 봤거든. 그런데 강목신 저 꼴등이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심청년이 먼저 돕겠다고 나서는 거지? 아까 제일 신나게 웃던 놈이 초조한 얼굴로 말했어. 쌤. 심청년은 전교 1등도 해야 되는데 강목신 때문에 망치면 안 되잖아요. 담임쌤은 난처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어. 그러게. 그럼 안 하는 게 좋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청년이 싹둑 잘라 말했어. 이쌤, 괜찮아요. 반장이 친구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강목신 가르치는 게 제 공부에 방해될 일도 없고요. 오히려 가르쳐주면서 제가 더 잘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말하는 심청년 때문에 담임쌤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어. 그래, 그럼 강목씨는 내가 맡아서 가르쳐줘. 하지만 내 공부에 방해되면 안 된다. 심청년한테 부탁을 마치고 바로 나를 쏘아봤어.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도 높아졌지. 강목신, 너는 심청년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심청연 가르쳐주는 거 잘 배우고. 괜히 딴짓하다가 심청연까지 망치면 가만 안 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심청연을 쳐다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심청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오해하지 마. 돕고 싶어서 돕는 거 아니니까? 그냥 반장이자 짝꿍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심청연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엄청 신나하고 있었지. 아싸, 짝꿍이랑 같이 있을 핑계가 또 생겼다. 뭘 가르쳐주지? 손잡고 문제 풀어줄까? 종례가 끝나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저녁 6시가 됐어. 학교에서는 저녁 6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거든. 그래서 종례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쏜살같이 구내식당으로 달려갔지. 심청연은 친한 여자애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갔고 나는 단짝 허봉이랑 같이 갔어. 밥 먹는 내내 허봉이는 나를 우러러보며 감탄했지. 거의 숭배하는 수준이었어. 당장이라도 저리라도 할 기세였지. 얘야, 강목신. 내가 진짜 짱이다. 점심도 같이 먹더니 철병여 심청연이 처음으로 누굴 돕겠다고 나섰잖아. 복 터졌네. 이번 시험망에서 부모님한테 혼나도 괜찮겠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허봉이를 째려봤어. 누가 망친데? 그리고 누구한테 배우든 이번에는 나 혼자 200점 올릴 수 있어. 허봉이는 벙쪘지. 그러더니 한숨을 쉬면서 쏘아봤어. 여신님 옆에 있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나는 눈을 부릅떴어. 안 믿으면 말고. 허봉이는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어. 아니, 안 믿는 건 아니고. 강목신, 내가 너무 과장해서 그렇지. 저번에 내가 370점 받았잖아. 200점 올리면 570점인데 그럼 반에서 15등 안에 들 수도 있거든. 그걸 누가 믿겠냐?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지. 야, 그럼 내기할래? 이번 시험에서 내가 200점 올리면 허봉이는 고민도 안 하고 가슴을 짝 펴면서 호기롭게 말했어.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쏜다. 그때 내가 옷 다 벗고 학교 운동장에서 물구나무서기로 3바퀴 돈다. 나도 깜짝 놀랐지? 밥이나 몇 끼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판이 커질 줄은 몰랐거든. 좋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허봉이를 바라보면서 덧붙였어. 만약 내가 지면 허봉이는 정의감에 불타는 표정으로 말했어. 강목신, 내가 지면 벌칙은 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수줍어하면서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그냥 어떻게 여신님 꼬셨는지 비법 좀 알려주라. 강좌 열어도 돼. 한편 심청연은 여자의 셋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지. 같이 밥 먹으러 온 여자애들은 다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었어. 딴 애들보다 심청연하고 훨씬 친했기 때문에 궁금한 걸 참지 못하고 이것저것 물어봤지. 청연아, 너 왜 강목신 돕겠다고 한 거야? 국어반장 양우정이 궁금한 걸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어. 너 원래 남 돕는 애 아니잖아. 옆에 있던 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 완전히 흥분했지? 심청연은 태연하게 대꾸했어. 별거 아냐. 반장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양우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심청연을 쏘아봤어. 솔직히 말해봐. 내가 먼저 돕겠다고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잖아. 게다가 남자애인데 심청연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어. 걔는 내 짝꿍이기도 하잖아.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야. 다른 여자애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 그럼 오늘 아침에 내가 먼저 껴안고 걔 손까지 잡은 건 뭔데? 심지어 7반 여신 앞에서 심청연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쉴 새 없이 쏟아냈어. 다 우연이었어. 심지어 능글맞게 웃으면서 반문했지. 설마 내가 걔 좋아하는 줄 아는 건 아니겠지. 그 말을 듣자 여자애들은 안심했어. 그렇지. 내가 걔를 좋아할 리가 없지?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청년이가 착한 일을 한 것뿐이겠지. 심청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 아싸, 완벽하게 속였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숭 떨면서 이미지 관리해야 돼. 안 그러면 애들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게다가 지금도 충분히 좋잖아. 부담도 없고 편하게 짝꿍이랑 같이 있으면서 가끔씩 놀려주기도 하고.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어. 그런데 심청년이 혼자 신나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여자애들 대화 주제가 갑자기 바뀌었어. 그래도 강목신이 아주 매력 없는 건 아니잖아. 7반 여신 임목교가 찍은 애잖아. 걔 눈도 꽤 높거든. 강목신이 좀 소심하긴 하지만 뜯어보면 꽤 잘생겼어. 완전 순둥이 스타일이잖아. 양우정은 눈을 반짝이면서 턱을 괭고개 스타일이 딱 내 스타일인데. 청년, 내가 별로면 내가 한번 꼬셔볼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심청년은 밥 먹다가 젓가락을 냅다 던져버렸어. 젓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면서 쨍그랑 소리가 났지? 셋 다 깜짝 놀라서 심청년을 쳐다봤어. 심청년은 고개를 들고 쏘아보면서 말했어. 너희들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는 심청년 때문에 여자애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분고분 끄덕였지. 심청년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하마터면 내 밥그릇에 딴 년 침 뱉을 뻔했잖아. 저녁을 먹고 나서 허봉이랑 같이 교실에 돌아와 잠시 쉬었지. 심청년도 셋이 같이 우르르 몰려왔어. 셋 다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뭐라고 쑥덕거리는 것 같았어. 그때 심청년이 내 옆자리 됐다. 그럼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합의했지. 늦은 밤 씻고 나서 방에 들어왔어. 닫기 전에 거실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랑 엄마 아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 여보, 오늘 목신이가 집에 와서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보자마자 껴안지를 않나? 깜짝 놀랐잖아. 아까부터 시험 얘기만 하더니 드디어 공부할 마음이 생겼나 봐. 그러게.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나 봐. 쏙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문을 닫았지. 하지만 방에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눕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았어. 가방에서 문제집이랑 시험지를 꺼내고 심호흡을 한 다음 미친 듯이 문제를 풀던 예전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비비면서 기지개를 활짝 폈어. 하품을 크게 하면서 몸을 쭉 폈지.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문제 풀다가 잤더니 몇 시인지 감도 안 왔어. 그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지. 젠장, 몇 시지? 허겁지겁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어. 아침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도 못하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지. 쏜살같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학교로 향했어. 15분 거리를 7분 만에 주파했지.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뒤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강목신, 거기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고개를 돌려보니 임목교란계 절친 2위, 그리고 다른 여자애 2명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 보자마자 바로 고개를 돌렸지. 저 지금 늦어서요. 너희들이랑 싸울 시간 없어요. 하지만 여자애들은 코앞까지 다가왔어. 내가 가려고 하자 2위가 더 크게 소리쳤지. 서라고. 어디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봤어. 왜? 내가 짜증내는 걸 보고 2위는 본색을 드러냈지. 더 열받게 하네. 어제 우리 자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빨리 사과해. 다른 여자애들도 아마 임목교랑 2위 친구들이겠지. 맞아. 사과해. 남자가 여자 괴롭히고 뻔뻔하게 여자애들이 한 목소리로 나를 몰아세우자 임목교는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어.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애처로워 보였지? 그걸 본 다른 반 애들은 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봤어. 재수 없는 놈, 예쁜 애 올리고 단인의 오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 임목교는 겉으로는 불쌍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어. 어제 엿먹은 거 오늘 제대로 복수해줘야지. 2위는 내 자전거 핸들을 꽉 잡았어. 여자의 셋은 내 앞에 가로로 섰지.
오늘은 무릎 꿇고 사과 안 하면 안 될 분위기였어. 딴 애들이었으면 억지로라도 숙였겠지? 임목교는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어. 심지어 까치발까지 들면서 사과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 하지만 나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정문 쪽을 바라보면서 크게 외쳤어. 선생님. 쟤네들이 저 학교 못 가게 막아요. 순간 이위랑 여자애들은 벙쪘지. 임목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온갖 반응을 다 예상했지만 쌤한테 일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강목신, 내가 남자냐. 여자애들한테 삥 뜯기는 주제에 쌤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꼰지르냐. 이위는 움찔하면서 내 자전거 핸들에서 손을 뗐어. 다른 여자애들도 급하게 길을 터줬지. 쌤한테 찍히기 싫었거든. 나는 유유히 자전거를 끌고 임목교랑 여자애들 옆을 지나 정문으로 들어갔어. 이위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소리쳤지. 강목신, 쪼잔한 놈. 사과 한마디 못하는 찌질이는 여자들이 싫어해. 그 말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상관없는데 요 굉음을 내는 검은색 마이바흐 62S가 쏜살같이 달려와 정문 바로 앞에 멈춰 섰어. 차 문이 열리고 키 크고 예쁜 여자가 내리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지. 심청현은 긴 다리를 쭉 뻗으면서 나한테 다가왔어. 여전히 차갑고 도도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내 앞에 선 심청현은 무심하게 말했어. 늦겠다. 가자. 말을 마치고 내 왼손을 잡더니 놀란 아이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 학교에 들어서자 고개를 돌려 심청현에게 고맙다고 했지. 사실 쌤한테 이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심청현 덕분에 제대로 복수할 수 있었거든. 특히 임목교 꼴 보기 싫은 표정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 심청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대꾸했어. 별거 아냐. 짝꿍끼리 돕는 건 당연하잖아. 어제 내가 나 가르쳐줬으니까 나도 갚은 것뿐이야. 오해하지 마. 내 왼손을 꽉 잡고 있는 쟤 보면서 오해는 무슨. 딴 맘 없거든. 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지. 깍지 낀 손은 언제 놓으려고. 심청현은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놨어. 아, 아쉽다. 1교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 담임쌤이 정시에 교실에 들어왔지? 애들이 책을 꺼내서 국어책을 펴고 도성을 읽기 시작하는 걸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뒷문으로 유유히 사라졌어. 쌤이 나가자마자 낭낭하게 울리던 목소리가 싹 사라졌지. 몇몇 애들은 가방에서 빵을 꺼내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 다들 아침 일찍 등교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거든. 온갖 빵 냄새가 교실 안에 진동했지. 뒷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 다들 밥 먹는 거 보니까 더 배고파졌지? 아침을 안 먹고 왔더니 배가 너무 고팠어. 하지만 꾹 참아야겠지? 그때 하얗고 가느다란 손이 주먹밥이랑 두유를 내밀었어. 멍하니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려보니 제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 아침을 너무 많이 사서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나눠 먹는 것뿐이야. 심청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설명했지. 내 앞에 놓인 아침밥을 빤히 쳐다보다가 침을 꿀꺽 삼켰어. 고마워. 심청현은 책을 펴서 소설을 읽기 시작했어. 됐어. 짝꿍끼리 돕는 건 당연하잖아. 나는 쥐 몰래 해벌쭉 웃으면서 아침밥을 먹기 시작했지. 심청현도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고 있었어. 아싸, 짝꿍한테 밥 먹이는데 성공. 드디어 밥 먹였네. 이제 뽀뽀만 하면 되겠다. 한가로운 아침 시간이 지나고 지루한 수업 시간이 시작됐어. 4교시 수업은 체육 시간이었지. 운동장에서 체육쌤은 항상 아프다면서 땡땡이를 쳤어. 이번에도 역시 그랬지? 휘파람이라도 불 것처럼 신나서 손을 휘휘 저으면서 마음대로 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졸업시험 준비하는 거야. 체육쌤으로서 하는 말인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몸도 챙겨야 한다. 훈계를 늘어놓더니 유유히 운동장을 가로질러 사라졌어. 10반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리둥절해했지. 잠시 후 다들 흩어져서 각자 놀기 시작했어.
남자애들은 농구하거나 피구하고 몇몇은 탁구대 자리를 놓고 싸웠지. 여자애들은 대부분 매점으로 달려가서 간식을 사왔어. 몇몇은 교실에 돌아가서 공부를 더 하려고 했지. 나는 심심해서 멍하니 있었어. 허봉이는 언제 꼬리를 쳤는지 내 옆에 찰싹 붙어 있었지. 얘야, 강목신. 공부는 잘 돼가냐? 고개를 끄덕였어. 뭐, 그냥저냥. 복습은 다 끝냈어. 허봉이는 눈을 크게 뜨면서 물었어. 공부는 됐고. 여신님하고는 어디까지 갔냐? 중간에 말을 끊고 허봉이는 좌우를 살피면서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지. 비밀 연애하는 거지? 그렇지, 뚱한 표정으로 대꾸했어. 무슨. 그냥 짝꿍 사이일 뿐이야. 허봉이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말했어. 알았어, 알았어. 비밀은 지켜줄게. 역시 강목신, 스케일이 남다르다니까 완전 어이없었지. 신청현이랑 나는 완전 깨끗한 사이라고. 손잡고 밥같이 먹고 숙제 도와주는 건 그냥 우연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애들이 매점에서 간식이랑 음료수를 사들고 돌아왔어. 농구하던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잽싸게 다가와서 아는 척하면서 음료수 나눠달라고 졸랐지. 여자애들은 웃으면서 남자애들한테 음료수를 나눠줬어. 친한 여자애들은 남자애들한테 쿨하게 음료수를 줬지. 그때 심청현이 차가운 표정으로 음료수 2개를 들고 걸어왔어. 예쁜 여신 분위기 때문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지. 다른 애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나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차가운 스프라이트를 건네면서 말했어. 어쩌다 보니까 하나 더 샀네.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주는 거야. 쟤는 나한테 관심 없다는 걸 온몸으로 어필하고 있었어. 갑자기 운동장이 조용해졌지. 다들 여신님하고 스프라이트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 허봉이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얼굴의 세상에 여신님이 내